김건희 파견검사 40인무리는 다시 한번 내란을 일으키려는가, 오냐오냐 들어줘야 할지 아니면 척결에 칼날을 갈아야 할지. 구독, 좋아요는 대한민국 정상화로 가는 길입니다. 검찰 개혁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 요청을 했습니다. 일종의 집단 행동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재시대 때 검찰은 독재시대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검찰이 되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다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을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다. 네. 사법부와 관련한 여러 이슈와 논란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견해도 있었고요. 애초에 좀 무리가 아니었느냐라는 인식도 없지는 않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입법부에 대해서는 4년마다 투표로 심판합니다. 네. 행정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심지어 대통령도 기간이 지나면 투표로 심판합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상대로 뭔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들은 목도했다고 봅니다. 재판이 권력이 되면,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과 관성의 시간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검사 40명, 나 집으로 돌아갈래.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민중기 보고 당신이 나와서 우리 대신 얘기 좀 해주세요라는 게 사실은 골자였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장했지만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좀 또 충격받았어요. 요즘 충격받을 일이 참 많네요. 검찰의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 찌든 것들이 이게 밖으로 드러난 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검찰의 이런 행태들은요,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네. 저는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직무를 해태한다라고 하면은 형법상 직무유기죄. 그렇죠. 그러니까 이네들이 네. 한 행위는 뭐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에서 있을 수도 없지만 네, 네. 범죄적 행태다. 네.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들이 그러니까요. 자기 일하기 싫습니다. 뭐 보내주세요. 파견을 보내면 파견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만약에 파견 업무가 다 종료되면 원대복귀 시키면 원대복귀해서 그렇죠. 또 열심히 네. 일하면 되는 거지.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나 원대복귀 시켜주세요. 집단적으로. 민중기 특권까지 끌어들이면서 집단적 시위, 집단적 항명하듯이. 네, 네.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이런 일들이 바로 검찰 개혁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은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공무원들의 저런 정신 나간 행동들, 집단 행동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네, 형사처벌권이라는 것까지 이용호 의원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후에 아까 이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집단 행동이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명 검사,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전원 일동의 이름으로 낸 게 있어요. 요게 조금 길기는 한데 한번 보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9월 30일 특검 파견 검사 일동. 혼란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은 다른 방향이니 혼란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저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좀 무지성하고 무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검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실제적으로 검찰청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행법에 의해서 수사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검사들 이미 있는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보와 특검 수사관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고 통과된 갔어?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 잘 모르겠어요. 실행도 1년 후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 거 일이 땡겨와요? 뭐 주식 사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선반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화가 나는 거고 이렇다면 제가 볼 때 이건 조직적인 반발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특공대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를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 소위 지금 3개 특검이기 때문에 그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따지고 보면 수사의 혼선을 빚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말에 의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일하는 자들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예. 분명히 있는 거고 더 문제가 있는 건 이 사람들 검사면 뭘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징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봤죠?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 받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의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무엇인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위반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러면 검사들은 검찰 내부에 있는 집단적 헤게모니를 대변해서 특검에 나가 있는 40여 명의 검사들이 소위 조직적인 방식으로 특검 수사를 혼란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김건희 수사를 방해해서 소위 내란 수사가 앞으로 나가는데 혼선을 빚게 하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결론적으로 두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게 한 사건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선두에서 이 40명의 검사들이 그것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옛날로 따지면 이거 역적이에요. 반란범 같은 행위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저는 매우 안 좋은 행위이다. 대신 이제 그 해법에 대한 논란은 따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태 자체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안 좋은 모습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어떤 기준과 거기에 따르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이 여전히 자기들은 가장 뛰어난 조직이고 실패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과거에 소위 2개 분야의 수사만 하게 했을 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오면서 등자 붙인 거 하나 가지고 수사를 확 대폭 늘리면서 과거와 같은 동일한 방식의 검찰 권한을 가져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틈새를 노리고 있는 틈새 작전이다. 그러니까 1년간의 작전인 거죠. 2026년 10월 2일 이전까지 우리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들을 지금 벌이는 첫살이다. 첫 스타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항명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정치적인 움직임이죠. 굉장히 괘씸하고 특검이라는 것은 법과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들 우리 김정욱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들이고요. 예. 어느 부처의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가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수사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하던 수사에서 도중에 손 떼고 여기를 이탈하겠다라는 것은 이 특검이라는 합법적인 국민들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합법적인 이 수사 기구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움직임이고 괘씸하다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왜 우리한테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다 맡겨? 야, 니네 수사 기소 분리한다며. 우리 혼란스러워. 우리 이거 안 할 거야. 우리 다시 돌아갈래. 돌아가가지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떤 생활의 안정성이 더 중요해. 왜 우리가 여기서 고생해야 돼? 어차피 돌아가면 우리 갈 집도 없는데. 뭐 이런 식의 지금 응석 뿌리기잖아요. 무슨 5살, 6살 뭐 애들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이 워낙에 뭐랄까 수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설켜 있어서 뭐 이제 뭐랄까 그 중압감이 있는 거 아닐까? 왜 김건희 특검에서만 이러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그거 다 떠나가지고요. 이건 굉장히 괘씸하고 오만한 행위입니다. 이건 이제 비판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좀 구분해야죠. 특검이라는 이 수사기관과 지금 문 닫은 검찰청은 다른 기관입니다. 네. 엄연히 다른 기관이죠. 다른 기관이고 이제 앞으로 달라질 기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혼란스럽다고 하는지 전문가인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얼굴 싹 바꿔가지고 저희 정말 혼란스러워 이런다는 게 응석 부리는 것도 맞지만 되게 유치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분들 사실 다 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라.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이딴 식이면 공무원의 자격도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특검 수사의 어떤 이 포션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분적으로 클 거예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의 수사에 타격이 입는 건 이건 명약관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중기 특검도 일단은 얼르고 달래는 식으로 좀 내가 이런 지금 조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중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한 번만 더 이러면 저같이 좀 뭐랄까 현실적인 사람도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다 잘라버리라고. 이럴 거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죠. 왜 합니까? 예. 저 살짝 저는 사실 이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살짝 걱정되는 게 저는 김건희 특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특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태엽이 있다는 얘기가 돌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결과적으로 이러다가 일 제대로 안 해서 제대로 이제 수사 안 하고 처벌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불안하거든요.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견된 검사들 같은 경우가 부분적인 태업을 하는 것 같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과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전이 없고 접근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법이 통과되고 나자마자 검찰 내부가 아니라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이 정도의 집단 항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 40명의 어떤 의견이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의 기득권 집단들의 저는 오더가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좀 그래서 오히려 40명이잖아요. 저는 한 10명 정도는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특급 수사관들, 경찰에 있는 특급 수사관들 수사관들이 수사 못합니까? 수사 잘하지? 예. 그래서 수사관들이 얼마나 수사 잘하는지 니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니들이 하면 수사 잘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경찰은 수사 못하겠어? 한번 우리가 한번 베테랑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 2026년 10월 2일 이후의 모습을 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40명이 항명했는데 아무도 안 보내. 야,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좀 웃기잖아요. 예. 칼럼도 보내고 그다음에 진짜 수사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진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낸다면 저는 그래. 예를 들면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잘 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하나의 또 전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용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검 차원에서. 예. 굳이 여러 차원의 저희가 주춤거리거나 국민들이 어떡하지 특검들이 다 돌아간다고 한다는데 정말 이러다가 특검 수사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김종욱 박사님과 생각이 동일한 거는 40명 중에 또 여기에 또 붙어가지고 특검 내부에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도 돌아가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주동자가 있을 거예요. 핵심적인 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 내부에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성명 내자 동참할래? 라고 해가지고 이름 다 받아오고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게 이 40명이라는 게
지금 특검의 인력을 전체 펼쳐놓고 보면 8개의 수사팀이 2개씩 의혹을 나눠가지고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수사팀만 항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금 수사팀 쪽에서 하나하나 모아서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주동자가 있는 문제죠. 저도 예전에 이제 방송국 내부에서 그 이제 비정규직 노조 같은 거 해본 적이 있는데 주동자가 항상 있어요. 주동자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머릿수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돌려보내면 되죠. 아, 그 물 흐리는 한두 명을 찾아서 핀셋이 필요합니다. 뽑아서 가. 버려. 그다음에 거기서 징계해. 어허. 검찰에서 징계해야죠. 이 정도 행위를 했으면 징계해야 되는 거죠. 예. 징계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사건 사고를 쳐도 기소가 안 돼요. 검사들은. 그러니까 지들은 깽판을 치는 거예요. 왜? 깽판 쳐도 우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내 뒷배가 나 수사하다가 기소 안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100만 원 그 땅 때려가지고 기소 안 하잖아요. 검사 같은 경우는. 전 이번 기회에 그들을 정확히 수사해서 기소도 하고 처벌도 하고 징계도 하는 관행을 만들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은 특수계급이에요. 공무원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들은 또 되게 높게 들어가잖아. 들어갈 때부터. 그러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거기서 예를 들면 위화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번 참에 공무원은 똑같다. 우리 똑같은 인간들로 법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강고한 이재명 정부의 뜻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0초만 더 말씀드리면 이 40명 중에 그 제일 수사를 그러니까 악마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분야는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수사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게 남다른 자질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낸 낭중지추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뭐랄까 검찰권에 대한 어떤 자존심 이렇게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40명 중에 그런 인물이 전체 다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가 이제 그런 자존심 같은 거 잠깐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정 뭐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뭐 귀가하시고 돌아가시고 그거에 버금가는 수사 역량이 좋은 뭐 이제 실제 경찰 출신의 뭐 변호사들도 있고 외부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인력들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라리 잘 된 게 가만 살펴보면 김건희 특검은요. 자고 일어나면 뭐 의혹이 더 생겨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수사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검찰에 돌아가면 너 우리 검찰 문 닫는 마당에 우리 검찰 기 살려주고 왔구나 박수 칠 것 같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디까지 수사 마무리하고 왔니? 하다 말고 왔니? 이제 이런 여론도 분명히 그렇겠죠. 있을 거고요. 국민들의 시선은 그럴 겁니다. 중간 나고자 같은 그럼요. 이미지. 예, 그럼요. 예. 나중에 언젠간 진실은 다 밝혀지는데 이렇게 집단 항면의 주동자였다가 검찰로 돌아가서 수사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온 검사라고 아마 지탄을 받겠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리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내부에 뭐 전성배를 수사하던 어떤 팀,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라는 얘기죠. 일부의 어떤 선동으로 인해서 이런 이번에 집단적인 항명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싹을 잘라내자. 뭐 있었겠죠. 아무리 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40명이 집단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미 내부적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 애들은 이런 거 계획 잘 짜거든요. 단계별로도. 왜냐하면 매우 정치화돼 있고 정무화돼 있는 게 검찰 조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들을 다 알고 있고 되게 동물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동물적으로 싸워줘야 돼. 예.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싸워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특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국가적인 그럼요. 운명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지금 항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면 속가내야죠.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제 말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단 하나 틀리지 않죠. 공무원이 특검에 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는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만두셔도 돼요. 예. 아주 딱 명료하게 정리해 예, 주셨습니다.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돼 있어요. 권력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 검사들은 수사 기소권 다 가져야 된다라고 빨리 얘기해. 안 그러면 나 떠날게. 조롱과 협박이 같이 있는 겁니다. 비꼬고. 예, 제가 말한 게 과장이 아닙니다. 네. 입장문 일부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고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특검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를 요청드린다. 이게 40명의 공식 입장문입니다. 야, 내가 아까 그 축약한 거 댓글에서 야 오바하지 마라. 막 댓글 막 올라오더라고. 네. 이 오바 아니지 않나요? 똑같이 제가 설명해.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화가 났는데 우리 얼음공주 박은정 의원이 네.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경고를 날렸거든요. 혼쭐 내셨어요? 혼쭐 냈습니다. 어. 네, 짧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이거 진짜 저는 최근 들은 뉴스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열받았어요. 국가공무원법 57조. 그렇지. 거기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그래요? 예. 민주사회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있어요. 조금 선뜻 이렇게 좀 반감이 가는 단어이지만 조금 거치네. 복종 의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복종 의무의 의미가 뭐냐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특검법이 발효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적법한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검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법 절차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없어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특검법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라고 직무상의 어떤 명령입니다. 직무상에 따라서 네.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겠다. 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 의무 위반이고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66조를 보면 집단행위 금지입니다. 이거 집단행위인데? 있어요. 그렇죠. 그 공무원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수건이었습니다. 78년 동안 네. 검찰청 폐지.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네. 자신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저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이렇게 집단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집단행위 금지 66조 위반입니다. 66.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아. 김현우에 대한 네. 조치도 그렇지만 네. 이 검사들에 대한 조치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장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측근 참모인 법무부 장관은 네. 이 사태를 중요하게 중시 여기고 반드시 행동으로 조치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만약에 계속 침묵하고 있다면 네. 우리 민주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사태군요. 박수가 나와. 박수 나옵니까? 저도 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평론가로 나왔는데 나 평론 말고 취재도 다 하고 싶어. 최욱 사장님 어떻게 할 거야? 옆에 이제 우리 민동기 기자까지 꼬셔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럼 우리 최욱 사장님이 여기 출연하고 싶은 사람 천지 빽깔이야. 나가 잘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지 이거. 더한 거입니다. 일단은 저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이 왜 출범하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지금 그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부끄러움에서 시작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돼. 수사를 안 해가지고 그럼. 그나마 특검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좀 수사를 하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특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보수 언론도 계속 그걸 공격하던데 특별 검사는 제한된 범죄, 그다음에 제한된 대상, 제한된 기간 150일밖에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특별하게 수사 기소 권한을 행사하라는 건데 네. 저 검사들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사 끝날 때까지 언제나 수사 권한, 기소 권한을 특별하게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청은 모든 검사가 다 특별 검사예요. 모든 검사가 네. 그런 특별 검사를 우리가 왜 권한을 남용하게까지 만들어줘야 됩니까? 네. 그런데 그런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것은 집단 항명입니다. 네. 과거에 세월호 시국 선언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기소하고 처벌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저 검사들이 왜 저렇게 하냐면 본인들은 절대로 기소되지 않아요. 그렇지. 저렇게 해도요. 왜냐하면 기소 권한이 자기들만 있거든요. 자기들만 있어. 그래서 진짜. 그래서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들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저 특검을 상대로 저렇게 예.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저 입장문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만 저런 게 아니고 노만석 대검 차장이 도 스태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프로스의 검사들이 글 글을 올리면서 계속 올립니다. 어떤 검사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라고 막 이러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준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은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전체 검사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검찰 개혁 국면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좀 세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 입법이 지금 연내에는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저 검사들의 준동에 대해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몰라요. 저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그 후속 입법,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 지금 통과가 됐고 공소청과 중수청법과 그의 이제 수사절차법, 검사의 보안사건 폐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후속 절차가 연내에는 빨리 만들어져야지 그 검찰 개혁이 빨리 추진이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려요. 아니 근데 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도를 표방하는 점잖은 넥타이맨 농객들이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검사들을 향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감정적이라고 얘기를 해. 이 집단 항명한 검사들한테 비판하는 하면 사람들을 아유 얘네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왜 아니 이 검사들을 잘 달래서 특검 수사를 하게 해야지 이렇게 감정이 앞서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자기들만 점잖은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난본부가 만들어지고 소방관이 거기 파견 갔다고 쳐. 네. 근데 산불을 막 끄고 있는데 국회에서 소방관에 대한 임무가 좀 축소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 그랬다고 소방관이 아우 나 이제 들어가 나는 원대 복귀할게. 네. 해. 네. 그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저놈들 저거 아주 무책임하다고. 그때 아마 단 한 사람도 아유 좀 잘 달래서 불 끄게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징계해야죠. 징계 당연히 해야 되고 다 징계하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렇죠. 매번 검사에 대해서만 그러네. 이거를 인정을 해줘요. 그 점잖은 중도를 표방하는 그게- 넥타이맨 농객들. 그게 그 대한민국의 기회주의의 역사입니다. 기회주의. 일제 강점기 때 윤봉길 의사가 일본 제국주의에다가 폭탄 던지니까 그 왜 감정적으로 폭탄 던져 말로 설득하지. 그렇지. 그런 이야기하고요. 민주화 운동할 때 저희가 진짜. 짱돌 던지니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돌 던져 말로 하면 알아듣는데. 맞아. 말로 하면 알아듣는 인간들이 총칼 들고 쿠데타 합니까?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중립 중도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중립 중도라는 거 하는 것은
핵심을 가지고 제대로 꿰뚫어 보고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다는 뜻이지 양비론적으로 양쪽 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렇지. 아니에요. 농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대우받습니다. 저도 넥타이를 맸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감정적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법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57조와 66조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검사들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의뢰 촉구, 신문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데 서면으로 우편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 내부적으로 저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이 이 정부와 입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만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이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네. 아니 검사가 뭔데 달래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한테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네. 대한민국 그 어떠한 공무원한테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말도 하지 않고. 네. 아니 하다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높은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빠 해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 안 하고 상임위에 참석 안 하고 하면은 아마 박살 낼 겁니다. 국회의원도 그렇죠. 네. 박살 내지 않겠습니까? 뭐 징계하자, 윤리 제소하자 이렇게 하겠죠. 난리 나겠죠. 국회의원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일개 공무원인 검사한테는 왜 매번 달래야 되고 그러니까요. 눈치 봐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러면은 제발 검사들 좀 악마하지 말래. 내가 언제 악마했어? 억울했다. 요건 좀 감정적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신뢰받는 언론인 네, 4위 사위. 최욱씨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이번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는 뭔가 자세가 네. 전환이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그분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는 모두 진압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는. 알겠습니다.